이 작품은 갈등 요소를 좀 정확하게 내용 파악할 때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에서 4번 문제에서 이 서술상의 특징, 박태원이라는 작가는 좀 독특한 서술상의 특징을 쓰는 걸로 조금 여러 작품들이 있는 작가죠. 박태원. 예를 들면 구보 씨의 일일이라든가 의식의 흐름 기법, 이런 어떤 좀 특이한 형태의 서술상의 특징을 작품 중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작품도 이 서술상의 특징이 좀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낸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 작품은 4번 문제에서 나온 서술상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용 확인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 왜냐면 여기 일단 갑순이 할머니랑 갑득의 어머니라는 인물이 지금 둘이 갈등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름이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또 조금 있는 거지. 갑순이 할머니랑 갑득이 어머니가 지금 뭐 갑순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왜냐면 앞부분 줄거리도 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제시된 지문 안에서만으로 사실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인물들의 이름 같은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좀 있었다. 자, 읽어보면 일단 초본 부분에 이 앞부분에서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 정의와 별이별 말이 오고 가고 했을 때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났어. 정의가 정의하고 누군가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있었다는 건 정의하고 이 누군가가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때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어. 갑툭이 어머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 지금 그들 모녀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지. 정의가 갑순이 할머니의 딸이라는 그 정보가 제시되진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 모녀를 상대해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다. 갑툭이 엄마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들 모녀. 사실은 이제 갑순이 할머니랑 정의가 모녀지간인데, 지금 정의하고 갑툭이 엄마하고 싸우고 있었어. 갈등 상황이야. 갈등 상황에서 있는데 갑자기 설거지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나오니까 갑툭이 엄마는 참나, 할 말에 나는 궁하진 않아. 나도 할 말은 있어.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뜻밖에도, 누구의 뜻밖에도야, 갑툭이 어미의 예상 밖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 딸의 역성, 자기 딸이 누구예요? 정희. 편을 들려고는 하지 않네. 갑자기 엄마는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 기억은 누구의 말이겠어? 갑순이 할머니의 말이겠지.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 그럼 네가 누구겠어? 정이겠죠. 남을 탓해 뭐하니? 이제 이게 모두 모양만 흉하게. 오늘 그래서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지금 자기 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을 약간 타박하고 있지. 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자기 엄마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해요.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했지. 자기라는 건 이제 정이에요. 정이 네가 먼저 말을 했잖아. 네가 원인 제공을 한 거야. 나는 그저 대꾸한 자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말싸움을 한 근본적 원인은 정이 너한테 있어. 잘했든 잘못했든 네가 시초를 냈으니까 네가 시작한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자,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의 생각인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가만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니까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야. 갑순이 할머니가 아까 정희연 씨, 야, 네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한 게 진심이 아니었단 얘기지. 자, 니은도 갑순이 할머니 대사겠지. 아유, 그 배우지 못한 행랑껏하고. 그럼 배우지 못한 행랑껏하고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그럼 누구를 지금 이렇게 디스하고 있는 거야? 배우지 못한 행랑껏은 갑들기 엄마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 못 배운 애하고 왜 싸우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이거는 나중에 갑들기 엄마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나를 지금 더러워서 피했다라고 그런 무식한 애랑 뭐하러 싸우냐고 자기 딸한테 나중에 얘기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런 내용을 지금 이 앞부분에서 헷갈려 버리면 뒷부분까지 내용 파악이 연결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했다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이유가 나오지. 을뜨기 자 또 새로운 이름이 나왔어. 을뜨기 녀석의 나중에 보고한테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 집주름 영감도 지금 누군지 몰라.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걔도 그만한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껏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니? 그러면 여기서 집주름 영감이 갑순이 할머니의 남편이고 정희의 아빠예요. 그리고 을뜨기는 갑뜨기 엄마의 아들이야. 그 얘기를 을뜨기가 나중에 들은 거지. 그런 상것이 누구야 그럼? 응? 또 갑뜨기 엄마지. 지금 집주름 영감이랑 갑순이 할머니는 갑뜨기 엄마를 엄청 무시하네. 그래서 그런 상것하고 무슨 욕을 하고 싸우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그럼 걔는 누구예요? 걔는 그 갑뜨기 엄마랑 싸운 딸 정이지. 그래서 걔가 그런 그만한 분별은 있을 애가 아유 그런 상것하고 싸움을 하냐? 쯧쯧쯧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가 누구였어? 갑순이 할머니가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그렇고 말고 지금 두 부부가 생각이 똑같네. 응? 그런 무식한 애 상껏 누구? 갑뜨기 어미랑 싸우고 있을 필요가 없다.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하고 하는 건 꼭 하늘 보고 침 뱉기지 뭐야. 그 욕이 다 내게로 돌아오지 소용이 그 아무 소용 없어. 그런 상것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라고 두 부부의 생각이 같다. 그리고 휴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방 안에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응? 갑자기 어미를 막 상것이라고 욕하고 있는 소리가 바깥까지 그러대로 들리더라고. 누가 들었다고? 을뜨기 녀석. 그래서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그러니까 을뜨기 녀석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엄마인 갑자기 엄마한테 그 정보를 준 거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더 화가 났겠지. 갑자기 엄마 입장에서. 골목 안 9가구가 공동부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는 불단집이란 단어가 맨 앞에 나왔었지.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불단집은 갑순이 할머니의 집이야 사실. 갑순이 할머니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했었어야 돼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서방이 갇힌다. 양서방이 지금 공동벤처처럼 쓰는데 이거 누구 거야? 갑순이 할머니네 그 소유의 화장실에 갇혔대. 자, 그러니까 이 늙은이라는 게 아마도 갑순이 할머니를 얘기하는 걸 거야.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했으나 이런 경우에서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떤 수상한 인물인 듯 쉽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양서방이라는 사람이 갇혔는데 소리를 지르지 못한 이유는 내가 꼭 무슨 나쁜 짓 하다 걸린 것처럼 느껴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지 않았나 봐. 그러한 말을 외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중얼대면서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가 덜거덕 거렸던 것이다. 을뜨기한테 저희 아비가 그럼 을뜨기의 아빠가 양서방이면 양서방은 아까 갑뜨기 엄마의 남편이겠지. 이런 어떤 인물들 간의 관계를 제시된 정보를 통해서 하나씩 다 체크를 하고 갔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갑뜨기 엄마는 불단집에 갑순이 할머니한테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남편까지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또한 어떤 두 번째 갈등이 생기는 거야. 자 이렇게 혼자 마음에 단정했어. 뭐라고 단정했어? 그래 이거는 평소에 나한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 이렇게 믿어버린 거죠. 남편이 갇힌 거를 일부러 가뒀다고 생각하고 막 혼자 흥분을 했대.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억울한 말. 그럼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가 봐 사실은.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조차 내어가면 아니야 그건 괜한 소리야. 모르고 그런 거야 모르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고서 한 짓이지. 듣고도 일부러 그런 거야 하고 덮어놓고 갑자기 엄마가 막 시비 걸고 있지.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자, 이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주니? 갑순이 할머니 편을 들어준단 말이야. 노인이 되셔서 귀도 어두시고 모르셨겠지라고 지금 누구 편을 한쪽 편을 들어주고 있다. 정작 양서방이 남편이 정작
내가 소리를 내지 않아서 내가 소리를 냈으면은 안 잠갔을 텐데 내가 소리를 못 내서 그런 거니까 양서방도 갑순이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갑득이어미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었어. 1번 문제. 집안에서의 대화. 아까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의 대화를 방 안에서 그러는 소리가 대부분 밖까지 그대로 들었던 게 누가 을뜨기였잖아. 그러니까 그게 갑득이 엄마한테까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인물의 속내, 어떤 속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 갑득이 엄마를 굉장히 우습게 본다는 그런 속내를 드러냈지. 답은 1번이에요.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 자, 인물 간 다툼이 지금 2번 나와. 인물 간 다툼이 지금 처음엔 누구하고 누구가 다투고 있었어. 정이랑 갑득이 엄마가 다투는 원인은 안 나왔어. 왜 싸웠는지는 제시된 지문에는 안 나와 있어. 두 번째 다툼은 할머니하고 갑득이 엄마가 할머니한테 막 뭐라고 하는 부분, 일부러 그랬다고 할머니가 일부러 그랬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갈등 부분이잖아. 그게 말 실수를 비난했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죠. 3번 냉담하지 않아. 인물들이 한쪽 편을 들어주고 왜 일부러 그랬겠어? 라고 했으니까 냉담함 아니에요. 4번하고 5번도 적절하지 않다. 2번 적절하지 않은 거네. B를 보면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B 볼게요.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B. 할머니가 그 갑자기 어미한테 아니야. 비난을 받고 나서 아니 그거 진짜 모르고 그런 거야. 모르고 자물쇠 잠근 거야. 왜 알고 그랬겠어?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4번이 틀린 이유 뭐라고?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3번 집주름 영감하고 양서방에 대한 어떤 발언, 대화, 내용 확인하래. 1번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 없다고. 자, 딸의 행동이 분별 없는 이유가 딸이 어떤 행동을 했어? 상것하고 싸웠잖아. 그게 왜 때문이야? 그런 상것 무식한 애하고 싸우면 우리만 바보 되지. 이렇게 얘기잖아. 그리고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랐지. 뭐라고 딸을 야 네가 잘못했어라고 사실은 거짓말을 했지. 그 다음에 남편한테 밝힌 생각이 뭐였어? 지금 부부가 생각이 똑같았었잖아. 배우지 못한 애하고 무슨 싸움을. 그렇죠. 싸움을 해더라도 같은 약 먹게야지. 그런 것하고 하는 거는 3번에 1번. 응, 맞겠네. 맞게 생각하고 같다. 분별 없는 이유가. 그럼 무식한 애하고 싸우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에요. 2번 보자. 집주름 영감은 아내가 이제 할머니와 갑자기 엄마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 않지. 양서방은 결과적으로 갈등을 결과적으로 이제 양서방이 한마디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소리를 내지 못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했더니 이제 아내가 할 말이 없어졌으니까 뭐 요 뒷부분은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3번도 양서방이 여러 공연하면서 뒷간을 빠져나지 못한 이유는 그냥 소리를 못 내서야. 내가 왜 괜히 무슨 안 좋은 짓 한 거 같고 괜히 오해 살 것 같고 이런. 근데 아나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 똑같은 얘기죠. 무관하지 않지. 둘 다 왜 때문이야? 내가 소리를 못 지른 게 둘 다 사실은 그렇잖아. 사실. 그러니까 무관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도 4번. 지금 양서방의 태도가 머뭇머뭇하고 되게 겸연쩍게 되게 뻘쭘한 이렇게 사실은 내가 소리를 못 질러서 그런 거야. 이런 태도가 무덤덤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겸연쩍였다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4번 볼게요.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자신의 시선이라는 건 그냥 서술자가 서술한다라는 얘기고 인물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인물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서술 이런 것들을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한 거죠. 그 전지적 시점에서의 서술자가 얘기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인물의 내면에 들어간 느낌으로 서술하기도 한다라는 두 가지 맥락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데 자 이게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두 서술 방식이 겹쳐서 나타난다라는 건
서술자가 서술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인물이 서술하는 거라고 얘기해도 맞는 얘기고 약간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맥락이겠지? 그럼 그때는 이 두 가지의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인물과 거리를 두는 거래. 그래서 그 인물 편이 아니란 얘기지. 그 인물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에는. 거리를 드러내는 태도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두 서술 방식을 겹쳐서 나타내는 경우에 거리를 드러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대. 이 밖에도라는 거는 다른 얘기야. 쉼표의 연이은사요. 지금 이 작품에 자, 쉼표가 되게 많이 나온다. 인물이 말하는 부분에 쉼표가 되게 많이 나와. 리을을 보면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지금 쉼표가 한 문장에 3개나 나왔어. 그리고 또 미음 부분도 쉼표가 대사 부분이죠. 여기에도 그러니까 뭐 쉼표가 막 4-5개씩 나오고 있잖아.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면 쉼표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기억.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 사실은 거짓말하는 부분이잖아. 갑순이 할머니가 딸한테 거짓말 뻥치는 부분이야. 이거는 사실 진심이 아닌 거지. 네가 잘못이지. 모양만 써놓고 글쎄 그럼 들어가. 이런 부분 지금 쉼표가 연이어 나타나는 부분은 시간의 지연 잡아봐. 인물이 지금 자기의 생각을 감추고 있는 거잖아. 자기의 진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니은. 자, 여기선 지금 대사가 하나 나오고 서술이 하나 나와. 그럼 지금 이 니은의 대사는 누구의 대사야? 갑순이 할머니가 진심을 얘기하는 자기 딸한테 그 무식한 배우지 못한 것하고 싸우면 무슨 싸움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이런 지금 뒷담화를 하는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 할머니의 대사 부분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의 서술은 앞부분하고 좀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었어. 지금 여기 파란 부분이죠. 나중에 깨달으니 누가 깨달았어? 이거 누가 다시 생각한 거야?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갑순이 할머니가 그런 생각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했네? 이거는 어떤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서술이라고 봐야 돼. 갑툭이 어미. 서술자가 얘기하는 걸까? 갑툭이 엄마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까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거는 갑툭이 엄마 입장이란 말이야. 그게 분명했네. 니은의 서술자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을 초점하는 서술이 겹쳐 나타났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건 지금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하는 서술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상황을 잘못 인지하다. 여기도 틀렸어. 상황을 잘못 인지하지 않았어. 분명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라는 건 갑둥이 엄마가 갑순이 할머니의 진심을 정확하게 나중에 파악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 인지한 채 X.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술자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죠.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에요. 말을 전하는 뭐뭐라고 한다. 여기 디귿 볼게. 자, 요거는 누가 한숨 내쉬는 거야? 방 안에서 두 부부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막 이런 남의 욕을 하고 한숨을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누가 들었어? 을뜨기가. 요거는 겹친다라고 봐야 돼. 을뜨기의 입장에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서술자가 얘기했다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 요런 것들이 뭐다? 거리를 둔다 그랬죠. 그냥 전하기만 그렇게 듣기만 했어.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고 거리를 두려는 서술자의 태도 맞다. 리을. 이거는 누구의 속마음이었어? 양서방. 갑득이 엄마의 남편이죠.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쉼표. 쉼표가 계속 드러난 거는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뭘 망설여? 소리를 낼까 말까. 여기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물의 상황. 보기에서 얘기한 인물의 상황하고 연결되겠죠. 적절한 거죠. 그리고 미음. 이거 감탄사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구야? 갑득이 엄마가 처음에는 막 할머니한테 따지다가 양서방이 진실을 얘기했지. 아니 내가 소리를 못 내가지고 갇힌 거야. 이렇게 자기의 진짜 상황을 얘기하니까 얘가 어떻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단념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따질 수가 없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이 문이 잠겨져서 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정보, 남편이 얘기한 게 새로운 정보잖아. 그것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5번도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에요.